구석구석 꼼꼼하게 우리의 인권을 들여다보고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일요일이 12구 참사 100일째 되는 날이었고 토요일 날 예. 추모대회 하면서 시청 광장 앞에 분향소를 예. 아주 허름한 분향소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철거하라고 지금 또 압박을 또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요. 내일 1시까지 철거하라고 또 두 번째 계고장이 나왔고요. 판례에 따르면 계고 2번 하면 즉각 행정대집행 즉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행정대집행법은 자진 철거하라고 하는데 철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가 강제 철거를 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냈죠. 거기서 절대 응할 수 없다라고 했고 앞으로 서울시하고는 아예 저걸 하지 않겠다. 대화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저기 하고 있고요. 근데 서울시가 그 녹사평 분향소 대신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모일 수 있고 뭐 하는 데는 놓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녹사평역 지하 4층. 거기다 분향소를 설치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뭐 또 다른 데도 제한을 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밖에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녹사평역 지하 4층이면 예전에 미군 기지 기름 유출됐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계속 좀 이거를 좀 하려면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 가족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좀 해주면 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대 입행하기 전에 철거하려고 하기 전에 그 자기 그러면 정부하고 서울시가 마련해줘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진 철거하겠다고 유가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분향소를 갖다 무조건 철거하라라고 이제 계속 통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쳇바퀴 도는지 모르겠어요. 자진 철거 먼저 해라. 그러면 나중에 마련해주겠다. 무슨 소리냐? 대안을 마련을 해야 우리가 철거를 할 거 아니냐. 4.16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돌고 돌았는데 그 지난 2주 전인가요?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4.16 유가족들 같이 만났다면서요? 1월 28일 날 오후에 이제 그 이태원 유가족들이 안산으로 가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거기 쪽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가족협의회에서 이제 안내를 해서 그쪽에 이제 가족들이 그 만들어 놓은 공간들도 보고 거기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공방도 있고 그리고 자료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시기도 했는데 대화 자리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 소개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자기 소개하는 것 자체로. 그럼 또 그걸 보고 또 세월호 가족들이 또 같이 울고 거기 있던 우황청심원 계속 먹어가면서 그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유가족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 권모우 의원께서 세월호와 같은 길을 걷지 마라라고 권성동 의원. 그래가지고 아니 세월호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세월호 가족들이 힘들게 싸웠구나.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그럴 때 자기가 그런 걸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고 좀 울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세월호 가족들은 또 진짜 같이 공감하면서 울고 너무 힘든 그런 저거였죠. 자 세월호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같은 길을 걷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교해 보니까 정부의 태도 어떻습니까? 비교가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태원 세월호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재난 참사 가족들 중에 좀 특별한 경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 단원고라고 하는 여기 동일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여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데 다른 재난 참사 유가족들은 그렇게 이제 동일 집단이 아니에요. 이태원 여기 유가족들은 그렇거든요. 근데도 지금 우리 이제 국내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11명이 지금 유가족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부 처사에 분노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도저히 자기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을 때 거기 이제 우리 서울 사는 아이인데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디 지방에 갔다가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다 갖다 놓고 있고 그리고 부검을 하라 그러고 그 마치 마약 부검하자 막 이러고 하는 것들
뭐 모든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소 설치하는 것도 정말 엉망이었고 그래서 이제 마치 애도 기간 다 끝난 것처럼 저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 책임자들 태도들이라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 사실 모인 거거든요. 못 모이게 모일 수 있는 정부도 안 줬거든요. 서로 네. 연락처도 안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다 아름아름해서 지금 110가족 이상이 모이신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는 못 모이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오히려 그런 태도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가족들을 네. 한 군데로 모이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주말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금요일 날 밤에 거기 이제 녹사평 거기 이제 분향소 가서 분향소 지킴이하면서 159배도 했고 네. 그 다음 날은 이제 2월 4일 날 그 추모 행진도 같이 하면서 저 분향소 설치하는 데도 있었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이 2월 5일 날이 100일째였잖아요. 네. 근데 국회 추모제가 있었거든요. 네, 국회 추모. 국회 추모제에서도 또 그 생존자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이거 당시에 있었던 얘기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같이 거기서 진짜 그 가족들이 이태원 가족들이 우는데 그 이제 4.16 합창단이 나와서 또 네버엔딩 스토리. 예. 이걸 또 부르고 그러면서 정말 참 힘든 그런 저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그러면서 분향소 또 설치해서 또 지키느라고 또 이태원 가족들은 밤샘을 하고 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고 금요일 날도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고 했는데 유족들이랑 유가족들이랑. 근데 지금 유가족들인데 필요한 거는 지금 좀 그 2차 가해가 너무 심하죠. 심합니다. 예. 거기 녹사평 분향소에서 있었던 그 신자유연대 여기가 김상진 너무 씨. 심하죠.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쌍욕을 할 수 있을까? 무슨 파리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서 법원에서 이태원 가족들한테는 지금 그런 게 좀 그만하고 진짜 지지하고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자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퍼할 기회도 안 주고 애도할 기저도 안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저는 하죠. 그 법원에서 그 접근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연대가 그 맞아요. 녹사평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뭐 좋습니다. 집회의 자유 모든 이에게 보장돼야 되니까 두 번째로 들은 것이 그들의 발언이나 이런 게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근거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판사님께 진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판사님 멘탈은 얼마나 강철이길래 유가족 앞에서 XX팔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추모 감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시는지 저는 그분 멘탈이 얼마나 강철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철 멘탈을 가져야 되는 건지 전 진짜 판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법원 판사님들이요, 이 현장에 한번 나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한번 네. 가서 거기 가서 그걸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모 감정을 해치지 않는다니. 오늘 낮에 이제 그 서울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에서 세월호 네. 참사 때 그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다 무죄 무죄됐어요. 판결을 나왔어요. 그 자리에 이제 있었는데 아니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지시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걸 무죄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원에 요즘에 이제 판결들 이런 거 보면은 이 나름 이제 직위가 있는 그런 공직자들한테는 그 무책임 하도록 그 방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판결도 마찬가지 그죠. 현장에 가서 정말 진짜 저는 거기서 지금 1분도 못 있겠어요. 그 네, 신자유연대 그런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을 저걸 표현의 자유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추모 감정을 해치지 않았다니까 저는 다른 쪽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같은 게 있거든요. 있죠. 이게 우리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예. 저거는 정말 그 표현의 자유의 도를 넘은 거거든요. 네, 혐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상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네. 오늘 본론은 노조법 2조 3조 노란봉투법 얘기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가 우리 상임이사님도 박래훈 이사님도 약간 흥분하셨고 저도 어제 또 그런 가처분 결정이 나와가지고 법률가로서 얼마나 강철 멘탈을 가져야 되나 어제 참 한숨을 제가 푹푹 쉬었거든요. 자, 노조법 2조 3조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겁니다. 네. 예.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제 해서 2014년부터 저희가 입법 운동을 해왔고요. 사실 이제 이걸 요구했던 건 20년도 더 넘었죠. 그랬죠. 이랬던 적인데 여태까지 이제 법안이 심의도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노위 그 노동
한노이 고용노동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좀 다뤄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노이 아직 통과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노조법 2조하고 3조를 개정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걸 갈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 노조법 3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손해배상 함부로 예, 손배폭탄 방지하는 거고. 지난번에 그 대우조선 하양 그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나서 끝났는데 거기 470억. 470억. 노조 간부 5명한테 470억을 배상하라고 걸었잖아요. 아, 이건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거 금지하자, 제한하자라고 하는 게 노조법 3조 개정하자는 취지고요. 이거 인지송달료만 1억이 넘어요. 법원에 내야 되는 것만. 그래서 근데 이길 수 없거든요. 저는 이런 이길 수 없는 소송에다 인지송달료 1억 넘게 내는 게 횡령 배임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경영진들이. 예, 노조법 2조는 2조. 예, 네. 저 거기 이제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자. 네. 그리고 사용자 범위도 확대하자. 네. 그리고 쟁의행위 요것도 이제 확대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사용자 특히 이제 사용자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거기에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래서 이번 주까지 정리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사용자 범위가 아주 너무 옛날 좁아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그 IMF 사태 이후에 네.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용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체 교섭을 하려고 해도 이제 자기네 계약서를 근로계약서 쓴 사장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자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도 실제로 그런 근로 조건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는 자하고 교섭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담자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노조법 개정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노사가 같이 대화로 풀고 네. 뭐 그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파업이나 이런 걸로 내몰려서 파업하고 또 손배폭탄적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2조, 3조를 한 세트로 묶어서 노랑봉투법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노조법 2조는 이런 겁니다. 뭐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맨날 집회하고 파업하면 하는 얘기가 1번이 그거예요. 진짜 사장 나와라. 예. 지금 근로계약서 쓴 사장이랑 뭘 어떻게 해봤자 자기 근로 조건이라든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원청업체 사장이 사실상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사장하고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다 얘기만 하거든요. 네. 지금 결국 이제 싸워서 원청하고 교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 압력도 넣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또 안 지켜. 뭐 이러니까 또 파업을 가면 또 거기다 손배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거죠. 예, 그 SPC 예. 파리바게트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장 나와라. 네, 맞습니다. 예. 하는 얘기가 맨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판례에서는 또 일부는 좀 넓게 그렇죠, 조금씩 넓혀 왔거든요. 근데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재판 가면 노동자들은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재판까지 가니까. 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는 7년, 8년, 그러니까. 13년까지 걸립니다. 그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하고 또 그 노조법상의 근로자 이게 또 다른데 달라요. 더 다른데 요거 모든 게 10년 걸린다고 한 10년 걸려서 겨우 그걸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근데 현실은 이미 다 그러니까 소송 이름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에요. 나는 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제발 법원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 확인하는 데 한 10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조금씩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이렇게 넓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10년 걸리면 알아서 나가 떨어질 거야. 재판하는데 5년 10년 걸리면. 이러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환노위에서는 15일 날 소위 21일엔 전체 회의 열어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한다. 네. 근데 이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할 수 있느냐? 저희는 어차피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빨리 좀 처리해줘라. 예. 민주당이 이제 결심하면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아직 법안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예, 법안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이걸 대안으로 하나를 그렇죠. 대안으로 하나 해야 만들죠. 되는데 이게 특히 이제 노조법 2조 2호가 이제 사용자 범위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의견을 좁히고 있다고만 하지 그게 좁힌 결과를 모르겠어요. 의견을 15일 날 좁힌다는 건 민주당 안에서 의견을 좁히고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이 논의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반대를 합니다. 자체는 안 그래서 해요. 민주당 안에서도
요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이거 좁혀질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네. 법사위에 가서 이제 지금 국회법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이제 막힐 예. 수 있는데 법사위에서 2달 동안 저기 지나면 다시 또 상임위로 상임위로 오거든요. 와요? 예. 상임위에서 그러면 또 결정을 해서 또 올라가면 한 달 지나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하자. 아직도 최소한 석 달 반, 넉 달은 남았네요. 예. 자, 그래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위해서 퀴즈 대회, 노란봉투법 퀴즈 대회. 예, 노란 봉투를 열어라 퀴즈쇼를 갖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쇼. 그래서 소개 5월 좀 14일 날 저희가 이제 본 대회를 이제 개최할 건데요. 5월 14일. 한번 우리 그 신장식 진행자께서 네. 한번 우리가 맛보기 퀴즈가 있거든요. 한번 네, 좀 풀어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가지고 이렇게 어. 한번 맛보기 퀴즈를 냈습니다. 네네. 우리 저 청취자들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의 해방일지 연미정에게 폭언을 퍼붓는 직장 상사는 2019년 제정된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은 1번 중대재해처벌법, 2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번 노란봉투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렇게 이름이 있어서 그렇지 근로기준법에 맞습니다. 하나의 장으로 예, 쑥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현행법상 고용 최저 연령은 뭐 몇 살부터일까요? 15세이고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예. 저희가 이제 수 맛보기 있습니다. 퀴즈 예. 2탄을 갖다가 영화하고 예. 드라마하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예. 이렇게 퀴즈로 나와서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퀴즈스를 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달라고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 5월 14일 날 할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시민 제작위원으로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노란봉투를 열어라 거기 그 홈페이지도 있고 그것도 저 SNS 계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퀴즈 대회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